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75쪽 75쪽 보면 이제 새로운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 사실 새로운 단어가 나오고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자, 우리 P면 Q이다 라는 거 이렇게 썼잖아. 근데 얘가 3이라면 막 이런 문제들 엄청 많았지. 어쩌고저쩌고 이런 문제. 뭐 사실 계속 그냥 얘가 P면 Q이다가 3이라면 계속 써도 되지만 수학하는 사람들은 귀찮은 걸 정말 싫어요. 되게 귀찮잖아. 이것도 귀찮아요. 엄청 있어. 그래서 얘가 3이라는 건 그냥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이제 P면 Q이다가 3이면 여기에 화살표를 하나를 더, 그 짝대기를 하나 더 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P면 Q이다가 3인 건 이게 두 개 짝대기로 해준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P면 Q이다가 3이라는 얘기. 얘는 명제였던 거고 P면 Q이다는 얘는 명제였던 거야. 근데 이제 명제가 3이라고 하니까 얘는 3이 명제가 된 거겠지. 얘는 3인지 거짓인지 몰랐어.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만 더 그어주면 3인 명제가 돼버린 거고 항상 3이.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만약 3일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이거일 때 우리는 얘를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 각각 주체에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P가 주체일 때랑 Q가 주체일 때 얘가 만약 P가 주체다.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면 충분 조건입니다. 이렇게 불러.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는 건 얘를 만족한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하면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하면 얘를 바로 떠올려주면 되는 거야. 사실 너무나도 헷갈려. 그치? 갑자기 주체가 바뀐다고 해서 이 두 개가 테마가 바뀌어 왔다 갔다. 근데 보면 이 충분 조건이라는 말 자체를 한번 보면 얘 국어적으로 한번 보자. 국어적으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Q가 되기 위한 P에서 Q가 되기 위해서 충분하게 얘는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야. 사실 영어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영어도 똑같은 충분 조건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 그렇다는 건 우리는 얘를 정말 이상한 그냥 막 아무거나 가져온 게 아니라 논리 있게 가져왔다는 얘기야. 그 논리가 바로 얘지. Q이기 위한 P는 충분히 만족을 해야 된다. Q가 되기 위해서. P는 적어도 만족을 해야 돼. Q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는 건 Q는 P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야. 얘는 꼭 필요하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는 건 자, 우리가 하나하나씩 그 뜻을 이해하는 건 너무나도 복잡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가 얘가 충분 조건이야. 얘가 Q가 필요 조건이야. 알파벳으로 외우지 말고 그 위치로 외우자. 이렇게 되어 있지. 충분 조건이 필요 조건. 지금 P가 충분 조건이고 Q가 필요 조건이니까 얘가 충분 조건이고 얘 필요 조건이야. 충분 조건에서 필요 조건으로 화살표가 가지. 그래서 보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면 충분하니까 뭘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화살표 방향이 어때? 충분하니까 간다라는 느낌. 얘가 충분하니까 가는 느낌이야. 화살표가.
우리가 먹을 게 많으니까 누구한테 준다라는 느낌으로 주면 되고. 그 다음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필요하니까 받는다라는 느낌으로 가져가면 돼. 필요하니까 화살표가 받는다. 오케이? 이렇게 시작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P이면 Q에다가 3이다. 3이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오냐? 얘가 아니야. 이제 어떻게 나오냐?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면 등등 이렇게. 얘가 무슨 뜻이라는 거야?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Q가 필요 조건이야. Q가 필요해. 화살표가 어때야 돼? Q 쪽으로. 그렇지. 자기 쪽으로 가져야지. Q 쪽으로. 이 주체 쪽으로 가져야 돼. 얘를 만족한다라는 거. 얘는 무슨 말이야? P이면 Q에다가 3이라는 거지. 이걸 이용해서 얘가 P면 Q에다가 3이면 뭐를 만족해야 돼? 진리집합이 P가 Q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걸 가지고 또 문제를 막 풀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얘도 한번 생각해볼까? P가 Q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얘는 뭐야? Q가 필요해서. Q가 그렇지. 필요 상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왜? Q가 충분한 거 아니야? 그래서 Q가 P로 충분하다. 주고 있다 라는 느낌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무슨 뜻이라고? Q이면 P에다가 성립한다. 참이다 라는 얘기야. Q이면 P에다가 성립하면 진리집합이 Q가 속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 가지고 문제 좀 풀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충분요건과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충분요건과 필요 조건으로 나올 거야, 문제가. 그래서 각각 얘네들이 주체가 뭔지 생각하고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뭔지 생각한 다음에 화살표 방향이 어딘지, 어디로 가는지 걔를 알면 그 다음 문제들도 쭉 풀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어. 아래 보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있거든. 이제 사실 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 많이 안 나와. 물론 문제에서는 얘네들이 더 자주 나오긴 하는데 지금 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나중에 정말 나중에 이제 대학교나 혹은 고등학교 이상 이제 고2 거부터 수원 수특 거부터 필요 충분 조건이 정말 많이 나와. 얘 뜻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지. 아마 뭐는 모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계속 나올 거야. 그래서 일단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 필요 조건도 만족하고 충분 조건도 만족한다라는 얘기야. 즉 P면 Q이다. 얘도 만족하면서 P면 Q이다. Q면 P이다. 얘도 만족한다라는 얘기야. 지금 얘는 뭐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얘지. 충분 조건이지. 그 다음 얘는 필요 조건이지. 얘네 둘 다 만족하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써.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써줍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써줘. 그리고 얘는 좀 특별하게 우리가 이 방향도 되고 왼쪽 방향도 되잖아.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부터는 이 화살표를 쓰는 데 조금 유의를 해줘야 돼. 이 화살표. 넘어가자. 여기까지 질문 있니? 근데 거짓일 때는 어떻게 써요? 거짓일 때? 네. 거짓일 때는 써줄 필요가 없죠. 거짓일 때는 사실
P면 Q이다가 거짓이다 라는 건 사실 얘는 이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긴 해. 얘를 뭐 원래 참인 명제가 중요한 게 명제가 참이면 그걸 이용해서 유용하게 쓸 수가 있거든.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 근데 거짓인 거 있으면 얘는 사실 쓸 일이 많이 없어. 그래서 그냥 거기서 네, 마무리 되는 거지. 어쨌든 근데 뭐 사실 거짓인 명제를 참인 명제를 찾기 위해서 거짓인 명제도 찾게 되는 거니까 찾아가는 과정이지.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진리 집합으로 보면 얘는 P가 Q에도 속해 있어야 되고 Q가 P에도 속해 있어야 되잖아. 이거 무슨 말이야? 맞아. 이게 같다. 아니, P랑 Q가 같다. 진리 집합. P로 충분 조건이라면 두 개의 집합이 같아야 돼. 그래서 아까 전에 기억나? 세변의 길이가 같으면 정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이면 세변의 길이가 같다. 두 개의 진리 집합은 같아. 그랬기 때문에 역도 성립했었지. P면 Q이라도 만족했었고 정삼각형이면 세변의 길이가 동일하다 또 만족했던, 즉 두 개는 필요충분 조건이었던 거죠. 정삼각형이랑 세변의 길이가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나와있지. 자, 넘어가서 우리 필수예제 11번에 1번 같이 볼까? 1번, 2번 어려워 하더라고. 자, 1번 보면 P 조건은 X가 0보다 같다이고 Q 조건은 X 더하기 절대값 X가 0이다 라는 거. X가 0보다 작다. 오케이? X가 0보다 작다. 이거 Q는 이렇게 되는데, 자 보면 Q를 좀 풀어주자.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얘의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 집합을 찾기 위해서 이 세 가지로 나눌까? 왜 이 세 가지로 나누는 걸까? 맞아, 절대값 때문에 그런 거야. 절대값. 예. X가 0보다 크면 절대값은 어때? 어떻게 빠져나와야 돼? 플러스. 자, 그대로 맞아. 플러스로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X 더하기 절대값 X는 X 더하기 X 2X가 되지. 얘는 0보다 어때? 커요. 크지. 왜?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2X도 당연히 0보다 클 거야. 즉 0일 수 없는 거지. 여기 진리집합에 들어갈 수는 없겠네. 우리가 함께 할 수 없겠네. 그 다음 X가 0이라면 한번 넣어볼까? X 0, 절대값 0이니까 0 더하기 0 0이지? Q 진리집합에 포함되는 거야? Q 조건에 성립하는 거야? X에 0 넣어주면 네. 만족하지. 그래서 들어간다. 그 다음 X가 0보다 작을 때 절대값 X는?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X고, 그 다음 더해주면? 0. 그렇지.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고 더해주면 항상 0이 나와. 그래서 X가 뭐든 간에 음수라면 항상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Q의 진리집합 우리 어떻게 써줄 수가 있는 거야? 0보다 작거나 같은 얘들이 바로 Q의 진리집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P의 진리집합은 X가 0보다 작은 얘들이고 Q의 진리집합은 X가 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인데 둘의 포함 관계가 어때? P가 Q에 포함되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다라는 건 모든 P에 대해서 모든 P에 대해서 Q가 만족한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P면 Q에다가 성립할 거, 얘가 참이라는 걸 거, 얘는 붙여줘. 그래서 얘는 뭘 구하는 거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충분 조건이다. 충분. 화살표 방향이 반대쪽이니까 우리가 주고 있는 거니까 충분 조건이다 라고 써주면 돼. 오케이? 마찬가지로 2번 볼까? 2번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야. P는 P조건. Q조건은 절대값인가? 절대값 C요. 얘 진짜 많이 했어. 우리 지금 상태, 수학 상태 2학기 때 엄청 많이 했었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래. 근데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물론 실수의 제곱이어야 되겠지.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x, y는 실수이기 때문에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 그 0보다 크거나 같은 얘 두 개를 더했는데 0이네? 그럼 둘 다 뭐여야 돼? 0이 돼야 돼. 오케이? 따라서 x는 0, y는 0이네. 이거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사실 P의 진리집합 뭐인 거야? 0,0밖에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Q 한번 볼까? 얘도 똑같아. 절대값.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얘도 크거나 같지. 그 크거나 같은 얘 두 개를 더했는데 0이래. 그럼 둘 다 0이야. 그래서 얘도 0,0밖에 없는 거지. 진리집합 두 개 어때? 같지? 0,0으로. 그럼 두 개 무슨 관계? P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이제 도형에 관련된 건데 모이면 모인지 성립하는 걸 생각해보면 돼. 네? 어떤 집합이 더 크냐 어떤 집합이 더 작냐 라고 생각해보면 되는 거고. 필수예제 12번 12번은 쌤이 네 같이 풀어보자 지금. 네 12번 12번은 일단 P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Q가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거 뭐야?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랑 Q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야? 화살표 방향은? Q쪽. 그래서 Q쪽으로 간다. 이게 무슨 말? P면 Q이다는 성립한다. 참이다 라는 거잖아.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면 Q가 P를 먹고 있는 그 부분집합으로 하는 집합일 거고. 그래서 포함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P는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이렇게 될 거고, Q를 좀 바꿔줘야 돼.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는 뭐보다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A보다. 그렇지. 뭐 A보다. A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해줄 수 있어. 하지만 문제가 있어. A가 0보다 작다면 말이 돼? 아니요. A가 0보다 작으면 말이 돼? 사실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요. 얘 만족하는 X값 있어? 없어요. 없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Q가 P를 머금고 있어야 되잖아. 네. 더 커야 되잖아. 네. 마이너스일 수 있어? A가? 아니요. 안 돼. 일단 0보다 커야 돼.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A보다 커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P를 부분집합으로 가져야 돼. 그래서 이렇게 커야 되겠네. Q의 진리집합.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a일 텐데 자, a는 뭐보다 큰 거 같아요. 사실 쌤이 너무 정확하게 쓰지 않아서 잘 모르셨을 텐데 맞아. 일단 5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는데 여기가 0이고 5고 여기가 한 a라고 하고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a만큼 떨어져 있겠지. 마이너스 a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되면 사실 a가 5보다 오른쪽에 있다라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a는 당연히 왼쪽에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얘만 만족하면 돼. 그래서 5가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같다라는 건 왜? 같아도 만족하거든. 같아도 포함 관계가 망가지지 않고 그대로. 그래서 같다도 만족해. 그래서 a는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2번 보자. 2번. 아 2번도 중요해. 얘들아. x제곱 플러스 3a x 27이 0이 아니다. 이거인데 얘가 이기 위한 어떤 조건? 필요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네. 얘가 필요 조건이야. 얘가 필요 조건이면 화살표 봐요. 어떻게 해야 돼? 자신적으로 가져야지. 자신적으로 가져야지. 그래서 얘를 꼭 만족해야 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이 0이 아니다 이면 x 플러스 3이 0이 아니다 얘를 만족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뭔지 바로 알 수 있어? 네. 바로 알 수가 없어. 지금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사실? 아니다 때문에 그런 거야. 맞아. 얘 어떻게 바꿔준다고? 대우를 해준다고. 대우를 바꿔서 자리 바꿔서 부정. 자리 바꿔서 부정해주면 x 플러스 3은 0이고 그리고 얘는 27은 0이야. x 플러스 3이 0이면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이 0이다 라는 거야. 얘가 3이려면 얘 당연히 3이가 되려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 얘는 당연히 만족해야 돼.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이 식이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 넣어주면 9 마이너스 9a 플러스 27이 0이고 얘를 만족하는 a의 값은 4 맞습니다. 4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할 수 있고 필수예제 13번과 14번 빠르게 보고 정리하는 시간 줄게. 네. 그래서 13번 보면 P와 Q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했을 때 P면 Q이다. 나 P는 나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다. 인 거니까 일단 뭐가 필요 조건인 거야? 나 P가 필요 조건인 거야. 그래서 화살표 방향이 어때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얘를 향해서 가고 있어야 돼. 얘가 필요 조건, 주체니까.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건데 나 Q이면 나 P, 나를 만족하는 건데 지금 보기 너무 싫지 않아? 얘 뭐를 바꿔주고 싶어? P는 Q. 그렇지. P는 Q이다. 대우로 바꿔주고 싶은 거야. P 대우로 바꿔주면 당연히 얘도 참이겠지? 오케이? 이 명제가 참이었기 때문에 이 대우도 참일 거야. 그래서 항상 옳은 거 한번 찾아보기 전에 얘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얘가 만족하는 건 포함 관계가 P가 속해 있어야 되겠지. P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하나라도 선택하면 Q가 당연히 만족하려면 이거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얘들을 찾아주면 돼. 쉽겠지? 얘는 집합 기호만 잘 알고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보고 필수예제 14번 보자. 14번은 PQRS에 대해서 S는 R에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 다음 not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not S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럴 때 다음 보기를 쓰라고 했는데, 자, 얘부터 보자. S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충분 조건이니까 화살표 방향 R쪽으로 맞아야 돼. 그치? 충분한 S가 충분하다. 화살표 방향 준다. 그 다음 필요 조건이면 화살표 방향 자기 쪽. 그치? 충분 조건이면 준다. 그래서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S이면 R이다 성립하고 not P이면 아니지 반대지 Q이면 not P이다 얘 만족하고 그 다음 not S면 Q이다 만족할 거야. 여기서 보여 지금? 이렇게 쭉쭉 이어서 갈 거야. 자 not S면 뭐를 만족해? Q고 Q이면 뭐를 만족해? not P네? 그러면 not S면 뭐를 만족한다는 거야? not P를 만족한다는 거고 얘? P는 S. 그렇지. P면 S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또 P면 S면 뭐를 만족하는 거야? P는 S. 그렇지. P는 아니다. 이렇게 P면 R이라도 만족하는 거야. 지금 엄청나게 많은 명제들이 참이야. 얘네들 이용할 건데 모는 모이기 위한 네모는 세모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네모랑 세모의 화살표 방향을 알고 있어야 되겠지. 오케이? 그 관계를 알고 있어야 돼.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써줄 거 아니야. 오케이? 그거에 맞춰서 가자. 기억부터 보자.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뭐 어떤 것의 관계를 봐주면 돼? P랑 R의 관계를 봐주면 돼. P랑 R 어디 있어? 여기 있네.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맞나? 맞아요. 맞지. 충분하니까 준다 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래서 얘 기억 맞고 D는 R은 not Q이기 위한 R이랑 not Q R이랑 not Q인데 지금 R이랑 not Q가 없지. R이랑 not Q가 없지. 그래서 우리가 좀 바꿔줄까? 지금 not S면 Q인데 둘이 대우 써줄 거야. 대우 써주면 not Q이면 S 만족할 거고 S이면 또 뭘 만족해? R을 만족한다. 그래서 뭐 어떤 거네? not Q이면 R이 만족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not Q랑 R의 관계 R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맞아? R이 지금 화살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필요 조건이 맞는 거지.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두 개의 관계를 찾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이렇게 3단 문법으로 쭉 가주면 돼. 디귿 P는 S에 의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P랑 S를 한번 볼까? P는 여기, P랑 S 여기 있다. P는 S이다를 만족하네. 그럼 S는 P이다. S라면 P다를 만족하기만 하면 필요 충분 조건인데 만족할까? 만족하지 않아. 사실 R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R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기 때문에 S이면 R이다. 그리고 R 다음에 갈 수 있는 게 없어서 P까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반대 방향 안 된다. 그래서 P는 S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 거야? 충분 조건인 거야. 필요 충분 조건 아니지. D가 이렇게 답은 기억 이해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있니? 네. 한번 정리해보고 다시 질문해 볼게요.
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니? 넘어가도 될까? 딱 여기까지가 이제 친구들이었던 명제에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이야.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올 거야. 이제 그 다음 이제 넘어가면 명제 증명이라고 나와 있어. 여기는 이제 상위권 정말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와. 이 2도에는 지금까지 배운 명제들의 증명법을 가지고 명제를 증명할 거고 그 참인 명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먼저 증명법부터 배우자라는 거야. 증명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 배우 증명법. 여기서 배우는 증명법은 두 가지지. 배우 증명법과 비교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배우 증명법부터 보자. 배우 증명법은 아까 전처럼 우리가 딱 그 명제를 봤을 때 바로 생각이 안 나는 것들이 되게 많아.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고, 또한 뭐 그 명제가 되게 복잡한 경우, 증명하기 너무 복잡한 경우라면 배우를 써서 걔를 증명해도 돼. 어떤 걸 이용해서? 명제가 참이면 배우도 참이고, 배우가 참이라면 명제도 참인 거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이용해서 해주면 되고, 그래서 원래 명제보다 배우 증명법이 더 편한 경우는 아니다가 있는 경우, 혹은 또는이 있는 경우. 얘는 두 개 있는 경우라면 배우 증명법, 배우를 써서 증명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네, 훨씬 더 편합니다. 될 수 있는 값들이 훨씬 더 적어지거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적어져. 어쨌든. 자, 이렇게 되고, 배우 증명법. 기류법은 결론을 부정하는 거. 결론을 부정해서 얘가 거짓이라면 원래 명제가 당연히 참이겠지. 원래 명제. 저번 시간에 말했던 원래 명제가 참일 때 그 부정은 거짓이라고 했잖아. 그 두 개가 반대라고. 그래서 얘 그걸 이용해준 거야. 결론을 부정해서 우리가 얘가 거짓이라면 명제가 당연히 참이겠지. 그래서 얘의 거짓임을 보이는 건데 왜 굳이 이렇게 하냐? 우리는 맞다라는 걸 증명하기는 너무 어려운데 틀린 것을 증명하기 너무나도 쉽거든. 틀린 걸 증명하기 너무나도 쉬워. 아니 명제가 아닌 반례를 들은 것, 아닌 것을 찾으면 되잖아. 아닌 것을 찾아주는 거. 그러니까 거짓임을 보이는 게 훨씬 더 편하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주는 거야. 둘 다 좀 느낌이 비슷하지? 반대로 생각해 준다라는 거. 근데 아마 너네들은 얘네들이 더 쉬울 거야. 배우 증명법이. 물론 배우 증명법. 모든 증명은 수학적 능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 수학적 능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좀 센스가 있어야 되거든. 어떻게 보면 증명이라는 것 자체가 너네들의 센스를 높이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얘네들은 서술형에서 자주 나오는데 가끔 선생님마다 이상한 선생님들 가끔씩 계시는데 얘네들의 서술형을 낼 수도 있어. 얘는 좀 어려워. 근데 엄청나게 어려워. 그래서 각각 대표 유형들만 보고 넘어가자. 넘어가서 우리 필수 예제 한번 볼까? 필수 예제 15번. 자, 여기 보면 자연수 AB에 대해서 AB가
A가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얘를 증명하는 건 얘를 증명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귀찮아. 어떻게 케이스를 나눠줘야 되냐면 A가 짝수일 때 B가 짝수일 때 그 다음 맞아 둘 다 짝수일 때로 나눠줘서 해줘야 돼. 귀찮지. 그래서 어떤 걸 해줄 거냐면 대우를 완전히 해줄 거야. 대우. 얘 대우. 두 개 자리를 바꿔주면서 부정해주는 거. 두 개 자리 바꿔주면서 부정해주면 얘 부정해주면 A와 B가 모두 짝수가 아닌 홀수이면 뭐라는 거야? A 곱하기 B는 홀수. 홀수이다 라는 걸 증명해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둘 다 홀수니까 우리가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A를 2K 플러스 1이라고 그리고 B를 2T 플러스 1이라고 줄까? 둘 다 홀수인 거 맞지? K의 어떤 값을 넣든 물론 K는 자연수여야 되지. 물론 T도 자연수. 둘 다 자연수에 대해서 자연수 T랑 K에 대해서 A랑 B는 홀수일 거야. 걔네 둘이 곱해보자. A 곱하기 B. A 곱하기 B는 그렇다면 2K 플러스 1 곱하기 2T 플러스 1인데 얘 전개해주면 4KT 더하기 2K 더하기 2T 플러스 1이야. 여기서 얘네들을 2로 묶어주자. 여기까지 2로 묶어주면 2KT 플러스 K 더하기 T야. 플러스 1까지. 자, 봐봐. K랑 T는 자연수라고 했었어. 네. 자연수지. 두 개 곱한 거 당연히 자연수겠지.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 그 다음 자연수 더해줬어. 갑자기 뭐 유리수가 2분의 1이 되고 그러지 않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연수를 또 더해주네. 그럼 얘 자연수야. 네. 자연수 곱하기 2 더하기 1이면 홀수야 짝수야? 홀수. 홀수인 거야. 얘 증명 완료한 거죠. 다음에 3인가? 딱 와서 3이다. 대우가 3이기 때문에 원래 명제 어때야 돼? 저희가 3이어야 된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죠. 원래 명제는 증명하기가 좀 까다로웠기 때문에 대우 명제를 가지고 증명을 해주는 거죠. 이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수예제 16번 보기 전에 여기까지 이해됐니? 현진이 이해됐어? 필수 있겠어? 아 당연하죠. 쌤 믿어. 꼭 풀어 알겠지? 넘어가서 우리 기류법 한번 보자. 기류법 옆에는 항상 쌤이 대학교 때도 기류법을 배우거든? 기류법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뭔지 알아? 거기 있는 지금 필수예제 10 몇 번? 16분에 있는 루트 모시기는 그 유리수가 아니다. 얘가 가장 대표적인 기류법 유형이야. 그래서 얘를 서술형으로 내는 분들이 가끔씩 있으시더라고.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야. 우리 루트 3 유리수 아닌 거 당연히 알고 있어. 근데 얘를 증명할 거야. 사실 당연한 걸 증명하기 더 어려워. 하기 전에 얘부터 알자. 유리수가 뭘까? 유리수란 분수로 나타내줄 수 있는 꼴이야. 분수로 나타낼 줄 수 있다면 다 유리수야. 그래서 보면 네. 기류법은 우리가 변론을 부정했을 때 그 문장을 거짓임을 증명해주면 돼. 부정해주면 어떻게 돼? 루트 3은 유리수이다. 얘가 거짓임을 보이면 되는 거야. 얘가 거짓임을 보이잖아.
자, 어떻게 보일 거냐? 유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루트 3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P분의 Q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야. 물론 P랑 Q는 서로 소인 어떤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서로 소인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기하 분수로 나타낼 수 있을 거 아니야? 모든 분수는 그런 값으로 나타냈다. 유리수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얘 양쪽 P 곱해서 루트 3 곱하기 P는 Q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고 얘 제곱해주면 3P 제곱은 Q 제곱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네. 네. 자, 봐봐. 3 곱하기 P의 제곱이야. 얘는 3의 배수지. 3이 곱해져 있으니까. 네. 그렇다는 건 Q의 제곱은 Q의 제곱도 두 개 같으니까 3의 배수라는 거. Q의 제곱이 3의 배수야. Q의 제곱이 3의 배수일 때 Q는 어떨까? 3의 배수. Q도 3의 배수일 수밖에 없어. Q의 제곱이 3의 배수라는 거. Q도 3의 배수. 이거 다음 시간에 한번 증명해보자. 얘는 대우 증명법으로 가능하거든. 어쨌든. 그래서 얘 보면 3의 배수이기 때문에 Q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3 곱하기 K라고 줘. 3 곱하기 K. 그랬을 때 여기 식에 한번 넣어볼까? 이 식에 넣어보면 3P 제곱은 Q의 제곱인 3K 제곱을 넣어주면 QK 제곱이고 양쪽 3으로 나누면 P 제곱은 3K 제곱이야. 그랬을 때 얘도 마찬가지. 얘 3의 배수네. 그럼 얘도 어때야 돼? 3의 배수여야 되는 거지. P의 제곱도 K의 제곱이 3의 배수니까 모두 배수여야 돼. P도 3의 배수여야 되는 거야. P도 3의 배수여야 돼. 그럼 P를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P를 3 곱하기 T라고 나타낼까? 이렇게 나타내요. 3의 배수니까. 자, 그렇다는 건 이 식에서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P가 뭐야? 3T라고 뒀었지? Q는 3K라고 뒀었지? 얘도 3의 배수고 얘도 3의 배수야. 둘이 나눠질 수 있네?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P와 Q는 어떤 수로 났어? 어떤 수로? 네. 서로수. 서로소이기 때문에 나눠줘도 되는 거야? 아니요. 나눠지면 안 되는 거야. 나눠지면 안 돼.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거지? 서로서로 뒀는데 이거 나눠주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무슨 그렇기 때문에 얘 유리수인 거야? 얘가 거짓인 거야. 이 명제가 거짓임을 이렇게 보이는 거야. 거짓임을 보였으니까 원래 명제는 부정한 원래 명제는 참이 되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임을 보이는 것, 사실 얘를 직접 보이는 건 정말 더 어려울 거야. 사실 무리수의 성질부터 알아야 돼가지고. 무리수인 걸 유리수가 아니라는 걸 보이는 건 정말 어려운데 얘를 보이는 건 사실 생각보다 쉬웠지. 거짓임을 보이는 건 확실하게 쉬워서 물론 얘도 어려웠지만 이 자체가 어렵긴 하지만 얘보다 훨씬 쉽다라는 얘기. 기류법은 너무 깊게 빠져들지 말고 그냥 문제는 거의 다 뭐 가나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쭉 보면 될 거야. 가나 이런 문제. 그래서 대표 유형은 얘인데 얘는 한번 풀 줄 알면 얘는 한번 이해하면 오래 가 오래. 문제 풀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필수 예제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뭐 어렵게 나오지 않고 어렵게 나온다고 해도 얘 유형 바꿔서 나올 거기 때문에 얘 유형만 알고 있으면 돼. 기울법 루트 3 나중에 루트 2로 바뀌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럼 다 루트 2로 바꿔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많이 힘들었지, 기록법. 그래서 기록법은 그냥 한 번은 다시 보고 대우 증명법만 한번 정리해봐야겠지. 그래서 숙제는 80쪽까지 80페이지까지 해도 네. RPM 있어요? RPM은 물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리가 명제를 좀 풀어놔야 되거든.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RPM 쭉 풀면 돼. 명제. 응? 수요일까지는 RPM이 수요일까지는 RPM 없어. RPM 안 가져와도 돼. 그래서 개념원리 80초까지만 풀고 개념원리만 가져오면 돼. 내가 고생 많았고 오늘 되게 어려운